2014년 6월 19일 오전 9시 51분쯤 울산 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로 한 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울에서 함께 울산에 내려온 친한 동생이 연락이 되지 않아요. 신고자는 45살 고모씨. 경찰은 실종됐다는 여성을 찾기 위해 신고자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봤나요? 연락을 한 건 언제가 마지막인가요? 사흘 전 지인을 만나러 간 것을 끝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40살 여성 이모씨. 처음에 경찰은 단순 실종 사건으로 생각하고 사라졌다는 여성의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돈을 빌리러 울산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이 돈을 빌리기 위해 만나러 갔다는 사람이 누군지 밝혀야 했던 경찰은 신고자에게 누구를 만나러 간 건지 물어봤습니다. 대답 없이 휴대폰을 내민 신고자. 휴대폰에는 신고자와 실종자가 나누었던 문자 내역이 있었습니다. 실종자 이 씨가 울산 삼산동에서 한 남성을 만난 이후로 연락이 끊겨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문자 내역 속 남성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어본 경찰. 이어진 신고자의 대답에 경찰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성의 정체는 신고자의 내연남이었습니다. 울산에서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던 50살 김모 씨.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자신과 내연관계인 신고자 고 씨와 친한 동생 이 씨를 모두 알고 지냈는데 어느 날 고 씨와 이 씨에게 울산에서 각자 만남을 가지자며 연락을 했습니다. 왜 따로 만나자고 하는 건지 의아했지만 두 여성은 김 씨의 말에 따랐고 같이 울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씨가 먼저 김 씨를 만나러 갔고 다음날 고 씨가 김 씨와 만나기 전 이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린 소리는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음 뿐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내연남 김 씨에게 전화를 건 신고자. 김 씨는 어디 있는지 모른다며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나눴다는 문자를 통해 김 씨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김 씨를 불러 사라진 여성의 행방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 씨는 얼마 전 서울에서 울산으로 발령난 공기업 간부로 그는 사흘 전 이 씨를 만난 게 마지막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함께 정자항에서 대게를 먹었다는 두 사람. 식사를 마치고 약속이 있다고 한 이 씨를 데려다 주겠다 했지만 거절해 헤어졌다는 김 씨는 저녁 9시 30분쯤 회사에서 혼자 배드민턴 서브 연습을 하다 근처 사우나에서 자고 다음날 새벽 6시에 출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 씨와 연락하지 않았다는 김 씨의 이야기가 문자 내용과 맞아 떨어집니다. 같이 배드민턴을 쳤다는 직원들의 진술과 사우나 현금 영수증을 확인한 경찰은 김 씨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의 관계가 궁금했던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자신이 을의 입장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자신과 내연관계였던 신고자 고 씨가 가족과 직장의 불륜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고 내연녀와 친한 동생 이 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 여성의 보험료도 자신이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술대로 억대의 돈을 송금한 것도 모자라 두 사람의 보험료를 내고 있던 김 씨. 하지만 수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자는 두 여성이었지만 보험금 수령인은 가족이 아닌 김 씨였던 것입니다. 김 씨는 내연녀 고 씨의 계획에 따랐다고 말했지만 김 씨의 이야기는 고 씨의 휴대폰 속에 저장된 통화 녹음을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공짜로 보험을 들어줄게. 결국 두 여성이 죽으면 김 씨가 보험금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신고자는 보험 가입 당시 수령인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성이 전화해 회사에서 보험금을 지원받으려면 수령인이 직원 이름이어야 한다고 해 수령인을 남성으로 지정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혹시 보험금을 노리고 실종자를 죽인 건 아닌지 남성을 유력 한용의 선상에 올렸습니다. 실종자의 휴대전화가 어디서 꺼진 건지 위치 추적에 나선 경찰은 휴대전화의 위치가 남성의 회사 근처인 강낭콩 받침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KTX 울산역이 들어선 이곳은 축구장 400여 개에 달하는 넓은 부지였습니다. 2014년 7월 23일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에게 결정적인 제보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사건 발생 38일 만이었습니다.
강낭콩밭 주인인데요. 뭔가 수상해서요. 보름 전에 강낭콩을 심었는데 우리 밭이 아니라 더 멀리 풀밭에 듬성듬성 났더라고요. 왜 거기에 싹이 난 건지 이상합니다. 당시 개발 계획만 있고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땅에 난데없이 강낭콩이라니. 경찰은 뭔가가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강낭콩 텃밭을 파서 흙을 옮기지 않고서야 다른 곳에 싹이 날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곧장 강낭콩밭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서 찾아낸 실종자의 팔찌와 신발, 1m 아래 땅속에서는 작은 마대자루가 나왔습니다. 흙으로 채워진 마대자루를 꺼내자 숨진 여성이 보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범인이라 확신하고 알리바이를 풀기 위해 함께 배드민턴을 쳤다는 직원을 다시 불렀습니다. 배드민턴장에 오긴 했는데 얼굴만 비추고 갔다는 동료. 확실했던 알리바이가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경찰은 끈질긴 수사 끝에 남성은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김 씨는 3년 전 자신이 내연녀와 숨진 이 씨가 함께 운영하는 일식집에 4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 날리자 두 사람 앞으로 10억 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두 사람을 차례로 울산으로 불러 살해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여성을 살해한 뒤 그에게 보험금을 타내려 했던 겁니다. 안 되는데 또 투자를 하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달리는 게 너무 싫어서 범행을 해야 되겠다. 김 씨는 여성을 죽인 뒤 시신을 유기한 것은 인정했지만 범행 도구가 돌덩이였다며 우발적인 범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판단하고 공기업 간부였던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가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럽고 유가족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신의 불륜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내연녀와 친구를 모두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특히 사망 보험금을 통해서 본인이 입은 금전 손실을 만회하고자 계획한 살인사건입니다.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범행 장소 그리고 사체 유기 장소의 선택입니다. 대체로 가해자들은 시신을 유기할 장소로 본인이 잘 아는 곳 중에서 인적이 드물고 발각될 위험이 적은 곳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해자 본인이 한국도로공사에 근무했었다라는 점에서 인적이 드물고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내 공원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에 따라 이 지역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내연녀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내연녀본인 또한 잔혹하게 살해당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한 공기업 간부의 일탈은 결국 살인이라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져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